안녕하세요. 김정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선생님들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수업 사태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EBS 강의 그를 연계해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e-러닝이라든가 또 이제 브랜디드 러닝이라든가 플립드 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아주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그와 관련해서 올해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은 사회성, 그다음 이제 인성교육, 이게 이제 상당히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는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의, 오프라인에서의 학생들 앞에서의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했을 때의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갈 수가 있죠. 이번에 초등학교 선생님 사태가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향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바이러스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체를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항상 언어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이제 대면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끼리도 잘 몰라요. 특히 중학교 1학년은 막 입학해서 올라왔다든가 또 고등학교 1학년은 막 입학해서 왔다든가 했을 경우가 더더욱이 심하겠죠. 그리고 또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학생들을 전부 섞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라는 이 틀이 실제로는 어떤 그 사회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의 어떤 인성 문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예비 선생님들이 향후에 어떤 사태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하는 모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면접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면접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18페이지 내재적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교육의 본질 하면은 머릿속에 본질 이퀄 자아실현 인격 완성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자아실현 인격 완성. 이게 꼭 머릿속에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교육의 본질을 추구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을 때 교육의 비본질성 또는 비본래성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날 교육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교육의 본질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교육의 비본질 또는 비본래성,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신의 인격 완성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꾸 얘기되는 게 뭐죠? 그럼요, 그냥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신양명이나 출세를 지향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학교 교육이 그렇잖아요. 학교 교육이 너 사람 돼야 돼 라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인류대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류대를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최고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건 상당히 이제 커다란 문제. 그게 바로 이제 인성교육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육의 본질이 이런데, 그러면 교육의 목적을 얘기를 했을 때, 교육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한다면요, 바로 이 교육의 본질과 관련되는 것이 즉 내재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재적 목적.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되는 것이 외재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자아실현이나 인격 완성을 위한 교육, 그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다 뭐로 이루어졌다? 지식 위주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책을 통해서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가 됐던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육의 목적에는, 교육의 본질은 뭐다?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1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2012년 행정고시 2차 시험 문제에서 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즉 내재적 목적은 교육활동 안에서 교육 본래의 의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비본래성이고 이게 이제 교육의 본래성이라고요. 교육이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이게요. 그래서 이 내재적 목적을 1차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 1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다?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뭐를 통해서 지식 중심, 텍스트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거를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론적이고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적으로 지식 중심으로 가지만 그걸 제가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라는 데에 초점을 기울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외재적 목적은 뭐냐? 이거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2차적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래의 의미, 고유한 가치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뭐가? 내재적 목적이. 후자는 즉 외재적 목적은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다시 말해서
교육은 바로 입신양명이나 출세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도구라는 거야. 도구. 교육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교육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야, 교육 그 자체야. 너 나 왜 사랑하는데? 네가 이쁘기 때문에? 아니야, 그냥 네 자체야.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수로는 강민경인데요. 다비치의. 강민경이 이제 제 여자친구라고 합시다. 강민경이가 난 왜 좋은데? 너 그 자체가 좋은 거야, 그냥. 네가 예쁘기 때문에,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그걸 수단으로 삼자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왜 하는데? 공부를 왜 하는데? 나 이걸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이 바로 입신양명이나 출세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활동 바깥에 있는 어떤 가치, 여기는 교육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아실현이라는 거예요. 인격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일 때 여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자아가 있거든요. 이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자아실현이야.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인격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도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입신양명이나 출세는 뭐야? 그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한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공부가 있다. 그걸 우리는 위기지약이라고 해요. 성리학에서는. 이게 바로 성리학으로 따지면은 요 내재적 목적에서 대표적인 예가 위기지약이 되는 거예요. 위기지약. 위기지약.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근데 여기는 교육의 이 외재적 목적의 대표적인 예가 위인지약이에요. 위인지약.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래. 이건 남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야. 내면의 완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해와야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인격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실현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책을 읽는데 왜 책을 읽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야? 야, 진짜 너 대단한 놈이야. 왜? 야, 너 S대 나왔어? 너 S물산 다녀? 다 사람한테로 보이기 위해서 공부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황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 잘났어라고 보여주는 공부. 그런 공부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 공부가 바로 위인지약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게 남이란 뜻이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법고시 있잖아요. 그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야.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 근데 오늘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없어지는 거야. 사람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어디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뭐예요? 사람 되게끔, 사람이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논술로 나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적 목적 이걸 때려치고 그러면 1차적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야.
학교 교육은요, 항상 뭐가 돼야 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뭐의 조화이다? 바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만 강조를 하게 되니 오늘 자꾸만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쪽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걸 겁니다, 이게요. 보세요, 한번.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상급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과 사회적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외재적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왜 내재적 교육 목적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되느냐, 그걸 써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이번에 이제 피터스의 교육 개념의 준거가 있어요. 거기 별표하십시오. 피터스의 교육 개념의 준거. 피터스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재적 목적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피터스는 내재적 목적을 주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내재적 목적을 주장하느냐? 여태까지 교육의 비본질성만 자꾸만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18페이지 맨 밑에 2번을 보세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학습자의 의지와 자발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조건화나 세뇌와 같은 방법은 교육이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피터스는 답답했던 거예요. 자꾸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세뇌화시키는 교육, 조건화시키는 교육, 지식이나 신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세뇌화시킨다, 조건화시킨다. 그 세뇌화시키고 조건화시키는 교육이 과연 올바른 교육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 이 세 가지 준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준거. 그 준거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준거를 통해서 자아실현 인격 완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 내용,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해본 겁니다. 21페이지 보시죠. 21페이지에 1번. 내재적 목적 대 외재적 목적 나와 있죠? 별표. 내재적 목적을 중시하는 교육과는 교육이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만약에 수단이 된다면 뭐예요? 외재적 목적이야. 교육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글을 쓸 때 교육이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쓰면 짧죠. 그리고 강력한 문장이 안 돼. 강력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것은 뭐야?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 그럼 내재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반대에 뭐가 있을 것이다? 외재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조건 그러면 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러니까는 강력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대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반면에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재적 목적은 이러한 반면에 내재적 목적은 이렇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이란,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교육이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외재적 목적을 먼저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적이 아니라, 자, 밑줄 그십시오.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육 그 자체. 그게 내재적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교육 그 자체. 자, 두 번째, 교육의 목적은 교육과정 그 자체다 이래요. 그냥 그 자체야, 그 자체. 거기, 영어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그 자체가 보면 beauty itself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beauty itself야. 이거를 갖다가 very 플러스 형용사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very beautiful이거든요.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 교육 그 자체라는 거야. education itself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very educational하다는 얘기예요. 교육 그 자체. 매우 교육적이다 이런 뜻이야. 매우 교육적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의 수단이나 목적, 어떤 것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 그 자체다는 거예요. 봐봐요. 그 자체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가 이게 힘든 얘기예요. 말이에요.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먹고 살 만한 부도 누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일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 쉬시지 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용돈벌이 아니야. 그럼 그건 뭐야?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군가를 가서 도와주는, 그냥 일하는 그 자체. 그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 즉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봐봐요.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하는 거 있잖아요. 성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자, 성매매를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여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욕이라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를 그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본 거라고요. 그럼 또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남자를 돈벌이에 뭐로 본 거예요? 돈벌이의 수단이나 도구로 본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긴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대편을 물건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 그 자체는 없다니까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그 자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 그 자체는 뭐예요? 교육이 본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즉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요. 교육의 목적은 교육과정 그 자체이며 다른 것의 수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피터스도 교육은 교육을 하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외재적 목적은요, 교육이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바깥으로부터, 그러니까 외라는 거야. 바깥 외자를 쓰는 거야. 바깥 외.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목적의 통제를 받게 될 때 그 목적을 외적 목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재적 목적이죠. 그게 아니라 외재적이고 비본질적 가치를 가지며 목표를 완성하는 활동의 과정으로서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자, 성리학에서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재적 목적을 위기지향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외재적 목적을 위인지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겠습니다. 위기지향은 우리나라 전통사회교육에서 내재적 목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도리이며 우리가 마땅히 실천할 바가 덕행이기 때문에 덕이야. 도덕. 도리이며 도자의 동글배기.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돼. 행해야 돼. 그걸 덕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붙여서 도덕이야, 도덕.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도리이며,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바가 덕행이다. 그러니까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도리며 이건 이론적인 것이야.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덕행이야.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봐봐요. 선지후행이라고 그래요. 선지후행. 먼저, 이게 먼저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행해야 해. 그래서 이게 도리야, 지금. 지금 얘기한 도리, 이게 덕행이야. 이게 덕행입니다. 도리, 덕행.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 도리. 마땅히 알아서 마땅히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게 덕행이에요. 이게 내재적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리학은 지행합일이 아니야. 먼저 행하고 나서, 먼저 알고 나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은 맨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만 따지고 있지 일 안 해. 왜? 몰라.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우리 쌀이 없어요. 일 좀 해서 먹을 것 좀 가져오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그걸 모른다. 그러니 공부 좀 더 하고 나서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공부가 언제 끝나냐고. 해도 안 끝나는 게 공부인데. 농사 좀 져갖고 예를 들어 옥수수라도 심어서 우리 옥수수 주기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소? 그러면은 알았소. 내가 옥수수를 좀 공부해 보겠소. 그럼 옥수수 공부 다 하고 나서 옥수수를 심어서 먹겠다는 얘기예요. 선지후행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리학에서는 내재적 목적을 얘기할 때 뭐라고요? 시작. 마땅히 알아야 돼. 그리고 마땅히 안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와 덕행이에요. 도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덕행이야. 우리가 마땅히 실천할 바가 덕행이라 믿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되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거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덕행이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먼저야. 그러나 위인지학은 외재적 목적이야.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대신에 자기 안에 공허함을 감추고 바깥으로 관심을 돌려서 지위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해, 공허해.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뭐야? 명성을 얻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 쟤 짱이야, 이렇게 되거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피터스의 지식과 이해 강조, 별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터스는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이
이 교육이라는 것이 조건화가 되고 주입이 되고 이런 주입식이나 조건화, 세뇌화시키는 교육, 이게 참된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거로서 세 가지 준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교육이 마땅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준거를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자네가 규범인가? 자네가 정겸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네가 규범, 인, 과 이렇게 외웁시다.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 이렇게.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입니다. 자, 규범. 규범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교육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육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게 뭐예요? 내재적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교육 그 자체로서 교육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 그 자체. 그러니까 그 교육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인지적 준거라는 것은 인지, 머리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머리와 관련되는데,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지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지식과 이해, 지식을 이제 배웠으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지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에 관련되는 거예요? 공부를 했어야 되잖아. 그 교육의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내용. 교육의 내용. 그래서 이러한 걸 공부하면 다시 말해서 어떤 걸 공부할 것 같아요? 이 교육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걸 공부하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걸 공부하는 거야. 그 가치로운 것을 공부하면은 지식이나 이해, 지적인 안목을 크게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걸 크게 길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과정적 준거야. 이건 이제 가르치는 과정이야. 가르치는 과정.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세뇌와 교육은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를. 즉 가치로운, 이 가치로운 건 뭐야? 이렇게 조건화나 주입하나 세뇌화 시키는 것이 아니야. 그냥 교육 그 자체로서 가치로운 거야. 이 조건화, 주입화, 세뇌화 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은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과정적 증거를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이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과정에서 피교육자의 즉 학생의 지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개입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다. 즉 주입식 교육이나 조건화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꼭 집어넣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십시다. 22페이지에 3번. 지식의 형식론. 별표하세요. 지식의 형식. 자, 이제 아까 한 거는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내재적 목적은 교육의 본질이라고 그랬고, 이 교육의 본질이 자아 실현, 인격 완성 등에 해당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런 것들이 이 교육의 본질을, 즉 이거를 어떻게 시행해 왔느냐는 거야. 여태까지 이걸 이제 합리적인 지식이라고 그래. 합리적인 지식. 자, 어디를 보시냐면 20페이지를 보세요. 20페이지 맨 위에 자유교육은 이렇게 돼 있죠. 자유교육은 실제적인 지식보다는 이론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걸 이제 자유교육이라고도 해. 합리적이고 이론적 지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현대의 자유교육론은 마음과 지식의 논리적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합리적이고 이론적 지식이 아까도 여러분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자신이나 인격 완성이 도대체 뭐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교과서라 그랬잖아요. 교과서. 현대에 이게 주지교과라는 거예요. 주지교과. 옛날에 고대부터 이러한 교과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그게 바로 자유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걸 이제 피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식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의 형식. 피터스는 지식의 형식이 된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하실 점은 지식의 형식과 지식의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자, 지식의 형식은 피터스죠. 지식의 형식은 브루노라는 사람이야. 브루노. 지식의 형식은 지금 주지교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과 관련이 된다면은 지식의 구조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이 돼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이 돼요. 자, 그래서 지식의 형식은 이 주지교과와 관련이 돼. 그래서 피터스는 그거를 갖다가 지식의 형식을 갖고 8가지로 나누는 거야. 8개로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수학, 철학 등등등등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게 주지교과잖아, 주지교과. 이 주지교과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자유교육이라는 거, 자유교육이라는 건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건 이미 기출문제로 시험에 나온 거죠. 이걸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 8가지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왜 꼭 필요한데? 이거를 바로 선언적 정당화라는 거로 이야기를 해요. 선언적 정당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내재적 목적이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내재적 목적. 이게 이제 교육의 본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재적 목적에 대한 이제 예를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아실현이라든가 인격 완성 등이 해당되는 거죠. 또는 위기지약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식의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지식의 형식을. 피터스가 말하는 거죠. 이 지식의 형식은 뭐로 이루어졌다? 주지교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지교과. 그래서 지식의 형식은 8가지로 이제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주지교과를 통해서 합리적인 이성 또는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보는 거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마음을 개발한다.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된다? 자유교육과 관련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교육과.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